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일을 법의 시선에서 바라봅니다. 법으로 보는 세상 송은섭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구하라 씨, 그 전 남자친구인 최 씨 형사 다툼 때문에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제 구하라 씨가 이 전 남자친구 최 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불거졌죠. 예. 그래서 쌍방 폭행을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고소를 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라고 하면서 사건이 더 커졌습니다. 네. 두 사람이 사이 좋을 때 구하라 씨와 전 남자친구 이 최 씨 사이에 사적인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최 씨 측에서는 이 구하라 씨 요청에 의해서 구하라 씨가 찍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실체적 진실은 더 밝혀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 전 남자친구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구하라 씨한테 전송을 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더 이상 음. 못하게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면서 네. 협박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거는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영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뭐 최근 문제되는 건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동의하에, 협의하에 이런 사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고 있다가 네. 서로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질 때 상대방한테 앙심을 품고 이 영상을 유포하는 범죄, 이걸 리벤지 포르노 범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모두 해당이 되는 다 거죠. 해당되죠. 네. 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이제 영장이 예,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범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건가요? 구속영장이 신청된 범죄는 폭행, 협박, 강요죄 등으로 청구가 됐었는데요. 예. 구속영장 담당 판사분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고요. 검찰이 신청한 이 영장 청구 내용에는 영상을 전송한 범죄에 관한 성폭력 범죄는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사적인 영상을 전송한 부분은 구속영장에 빠져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왜 그게 빠졌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일단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14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1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카메라라든지 이거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요.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갖다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또 촬영물을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또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이런 사람들한테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서 카메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 의사에 반해서 찍어서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다른 사람의 몸을 찍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상대방이 자신의 몸을 찍는 것에 동의했다면 그 자체로 처벌의 필요성이 없겠죠. 아, 예, 그렇게 예. 해서 몰래 찍는 걸 전제로 한 규정이고요. 네. 구하라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최 씨가 보낸 영상은 구하라 씨가 찍었다라고 하고 있죠. 네. 이 최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자신의 몸이나 어떤 관계 영상을 찍는 것을 허락은 했는데 예. 상대방이 이것을 그러니까 동의 없이 유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예. 이 같은 법 14조 2항에서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한 경우라도요. 사후에 똑같이 이걸 공공연하게 전시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협의해서 우리 이거 찍자. 찍어도 좋다. 이렇게 동의를 해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촬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든지 네.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예. 그러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이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 씨, 이 둘 사이의 영상을 구하라 씨에게 전송한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이 최 씨 핸드폰을 모두 조사를 했는데 둘 사이의 영상을 다른 곳, 구하라 씨 이외에 다른 곳에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구하라 씨 전 남자친구 최 씨가 전송한 상대방이 구하라 씨이기 때문에 타인한테 공공연하게 전송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한테는 이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혐의 네. 이것은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범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최 씨가 구하라 씨에게 영상을 전송한 것 이외에는 다른 곳에 전송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가 뭐 아직 종결된 건 아니어서 조금 예.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 최 씨라는 사람이 구하라 씨 아닌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말한 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부에서는 '아 그 영상이 궁금하다. 영상 보고 싶다.' 아,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예예. 있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영상 자체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누군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런 호기심 그런 거에 의해서도 이 범죄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호기심은 없애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인제 구하라 씨의 경우는 인제 공인이잖아요. 예. 공인이니까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좀 알려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이제 둘이 연인이었다가 헤어졌을 때 이런 영상이나 사진으로 서로 좀 상처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종 있는데요. 예. 제가 재판했던 사건들은 둘 사이에서도 잘 지내다가 네. 영상을 찍었는데 예. 이 여자가 배신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그러니까 겁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으니까 예, 그게 그렇죠. 가능했던 근데 거잖아요. 이 남자가 화가 나서 지금 현재 남자친구한테 영상을 보냈던 그런 아. 사건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중환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 사건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으로 보는 세상에서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좋은 관계였으면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요런 사건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안타깝고요. 자, 오늘 송은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